네, 2024년 신년 특집 투자정석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저희 앞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갑진년에 저희가 좀 새로운 투자 전략들 큰 그림부터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 시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통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번, 1023번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년 특집 투자정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투자정석 2부입니다. 이번에도 잘 나가는 MTN 어드바이저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볼 텐데요. MTNW 좋은정보위원 그리고 송피로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증시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었죠. 연말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증시가 참 다사다난했던 것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참 없었던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말에 랠리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휴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상고하저일 것이다, 상저하고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 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전망과 함께 유망 업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좋은정보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네. 우리 수정 앵커님하고 저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많이 이제 해서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랠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말 그게 이제 기회였고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는 최소한 3달 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예, 1월 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뭐 연초에 금년 전체를 보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뭐 한 달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인데 뭐 1년 전체는 조금 생략하고요. 어찌됐든 저는 1월 달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수정의 크게서 얘기했다시피 일단 금리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빠르면 뭐 3, 4월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경기 연착륙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1월부터 시작된 랠리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역시 11월 달, 12월 달 양봉으로 끝났고 1월 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제뉴리 이펙트입니다. 근데 보통 12월 달이 안 좋으면 1월 효과가 더 크게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좋았잖아요. 그럼 1월 효과 없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시장을 조감해 보면 일단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준비한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양봉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크게 양봉을 크게 뽑고 몸통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수반되면 이 클라이막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양봉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바로 또 한 번 이게 지금 단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 1월 효과, 1월달 양선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1월달 제뉴얼 이펙트를 그러니까 가장 노릴 수 있는 섹터가 뭘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꼽고 싶어요.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지금 반도체의 경우는 그냥 AI가 쏘아 올렸죠. 우리가 시장 트렌드를 볼 때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앞서가는 사람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왜 그 챗 GPT 오픈 AI에 그 수십조로 투자했겠습니까?
예, 지분을 49% 가지고 있죠. 그게 결국 AI가 그 시대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반도체는 이제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내부에서도 가만 보면은 이제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CPU, 그 다음에 GPU, 이제 HBM이 서포팅했죠. 그 다음에 최근 11월 달, 12월 달 들어서 뭘로 가냐면 온 디바이스의 AI로 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모바일 기기 이런 데서 바로바로 AI가 적용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또 올해는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3C 시대가 온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칩넷입니다. 칩넷은 CPU, GPU,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입출력 단자 있거든요. 그것을 각 공정에서 하나로 인터그레이트 모아가지고 예, 초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그 AI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말씀 바로 CXL이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 엑셀이 뭐냐면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메모리 그 연산을 빨리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고 또 하나가 C가 뭐냐면 커스터마이즈드. 그래서 결국 고객 맞춤료를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이제 작년 1월 효과를 했을 때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났던 게 바로 신규 상장주였어요. 작년도 거의 마찬가지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서 12월 달 상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만 해도 전체 신규 상장 132개고 그중에서 대다수가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많이 상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보혜수 물량도 상당히 지났거든요. 어느 정도 소화되고 이제 수급면에서 호전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신규 상장을 잘 아시겠지만 성장 그런 섹터에 포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상장한 종목들이 대부분 물론 거품도 있었죠. 공모가도 400%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게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이 괴립니다. 수급에서 떨어졌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신규 상장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신고가 경신했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DS 탄석 이런 종목들이 거의 따따블도 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그 효과 이후에 2년 6개월 그 리드 타임이 있었다. 시간이 경과했다.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제4차 산업혁명이죠.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로봇, AI 이게 이제 바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헬스케어 이것도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포진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데 가장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낙폭 종목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또 이제 FDA 승인이라든가 저는 8일부터는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 그건 그렇게 크게 안 보거든요. 결국은 캐시카가 되는 FDA 승인이라든가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움직임이 좀 활발하거든요. 말하자면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이미 2조 2천억 얀시엔의 그 라이센스 아웃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알테오젠, 지노믹트리 등등 다수의 종목들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 1월에도 양봉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만한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신규 상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꼽아주셨어요. 꼼꼼하게 종목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유망 섹터까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올해 증시는 상고 하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반기에 우리 증시가 좀 좋을 것은 가장 큰 호재는 미국의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들, 국채 금리 그리고 유가 같은 것들이
이 매크로 지표들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올가에서는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도 양호한 흐름이 좀 정리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노동부에서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있죠.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고용지표들이 지금 전망을 하기는 예상치에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고용지표까지 좀 양호하게 나올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정책, 연준의 정책은 확실하게 이제 피벗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시 방향성을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경기는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27%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이 우리 시장에 호재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이 1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면서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D램 가격하고 낸드 가격이 최근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5일 날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반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이번 주에 우리 증시가 단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을 앞두고 특히 증권사,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약 7조 원 정도 지금 잔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우량주를 좀 매수를 하면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번 주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는 저는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면요. 자, 바이오가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피해 업종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특히 이제 고금리 속에서,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업종으로 인식이 됐는데, 최근 고금리에서 지금 금리 지금 인하 시기에 접어들m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가장 수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지금 바이오 ETF들이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10월까지 미국에서는 큰 바이오사들, 그러니까 일라이닐리하고 노보노티스크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형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11월 말부터 보면은 중소형 바이오 테크주라 할 수 있는 테크주를 대표하는 ETF 두 개를 보면요. 이제 티커명이 XBI라고 이제 티커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무려 25%를 상승했고요. 또 다른 중소형 바이오 테크 기업들을 한번 보면요. 이것은 IBB 이제 티커명인데요. 이 ETF도 한 달에 한 25%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예,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협력 관계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기술 이전도 여기서 체결이 되죠.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어떤 기업들이
이번에 기술 이전을 체결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이와 같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특히 나오는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죠. 여러분들은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를 알고 있죠. 이 엔비디아가 최근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신약 개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번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사들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4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4공장 가동률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작년 4분기, 3분기, 그다음에 금년 1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 왜 실적이 좋아지냐? 마진이 좋은 그 nem시마 SC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에 미국의 FDA로 신약 허가를 받았죠.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판매가 시작되면 셀트리온도 금년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 바이오 하나 있는 SK 바이오팜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최근 미국에서 내전 진출호제 처방전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나머지 중소형 바이오 회사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티오젠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네고케민 바이오가 신고가, HLB 같은 신고가가 이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중소형 바이오사들도 강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가 그 공매도가 좀 있었는데 쇼크브링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보면 1월 달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여러분 포트에 반드시 반도체 관련주 하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를 다 안고 가야지만이 이번 1월 효과에 가장 큰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월 휴가까지 얻어가며 증시 상방에 대해서 낙관적인 관점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필호 위원님께서 바이오 섹터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형 바이오주들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 시에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으로 꼽아주셨고요. 결국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 섹터들 우리가 올해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렇게 또 얘기 나누는 사이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년 특집 투자정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LNF요. 네, LNF 매수가와 비중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3만 3천 원, 네. 15%. 네, LNF 매수가는 23만 3천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5%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딱 20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또 매수하신 가격보다 내려와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좋은 정보 위원님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쓰십니다. 상당히 좀 마음씨가 아름다우신 분 같아요. 목소리도 밝으시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애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LNF를 언제쯤 사셨어요? 5월쯤 작년 5월쯤 되는 것 같아요. 작년 5월이요? 예,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예, 그러면 제가 초보자라. 예. 수익도 많이 나셨는데 그 좀 이제 잃으셔가지고 팔 줄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주식격을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뭐 초보시니까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라고요. 그래서 매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네. 사실 진정한 수익은 매수할 때가 아니고요. 저는 요즘 이제 항상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 다가가고 있는데요. 결국 매도를 잘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안타깝냐면은 23만 원 정도 사셨으면은요, 이 종목 고가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한 35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그때 못 하시고 이제 결국 손으로 돌아섰죠. 근데 그래도 그동안 그 어려운 질국의 그럼 또 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빛과 그림자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잘 참으셔서 그래도 막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 투매 안 하셔가지고 거의 매수가 근접까지 온 것이 바로 빛이고요. 그래도 그림자는 고점에서 못 포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한테 더 살까 그러고요. 더 사지는 마세요. 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2차 전지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탑픽이에요.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그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쌍두마차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점 대비 60%가 올랐어요. 그렇죠. 예, 더 올랐는데 2차 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저는 이제 2분기부터 우리 수령예약도 옆에 있으니까 아침 방송에서 2분기 전망할 때 2차 전지는 이제 단계별로 분할 매도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기차 수요가요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면 주가는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항상 주가는요 그랜저 검증에서 실물 경기 또는 그 회사 실적에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치적 예측 모르는 건 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낙폭이 많이 돼 있고 기술적인 반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은 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3만 5천 원대시라고 그랬나요? 23만 3천 원. 그러면은 손해 안 보고 24만 원에서 25만 원대 되면은 또 저점 대비 더블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그냥 내가 산 게 얼마인데 기어이 수익 낼 거야.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주식은요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을 하실 때 내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때로는 카멜레온이 되세요. 야 저점 대비 100% 올랐는데 더 오를까? 그럼 성장성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덜 올랐죠. 그 다음에 AI라든가 반도체 로봇은 결국 앞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막 그 성장기 초입 단계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성숙기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상 주가는 크게 못 올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으셨고 아까 제가 빛과 그림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속이 시원하네요. 네?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예, 24만 5만 원대 되면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뭐 다소나마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야, 내가 인고의 그 과실을 좀 얻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LNF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또 5월에 사셨으면 수익을 보셨는데 이게 파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또 길게 끌다 보니 이렇게 지금은 손실이 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또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갤럭시아 모니터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3,490원에요. 네. 48%입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STO 테마로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매수가는 13,490원이고요. 비중은 48%. 비중이 꽤나 좀 있으신 편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희 송필호 위원님께 전략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뭐냐면요. 주식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6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주식 경험이 짧은 것 같아 여쭤봤는데요. 네. 주식이 4,000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 3배가 오른 종목을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것은 내가 보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주식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만 배우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는데요. 진짜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식을 좀 뭐랄까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 날은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까? 목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그거네요. 최근에 그 열매 컴퍼니라는 회사가 그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가장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헥토 파이낸셜하고 그다음에 K뱅크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다. 결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STO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을 해드리면요. 이제 지금 계획에 의하면 금년 4월 달에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시장 규모가 한 4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대에 400조 예상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전망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STO 시장이 과연 성공할지 어쩔지는 지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지금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STO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48%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서 반 이상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종목이 손실 안 나는 선까지 오면 땡큐다 그러고 반 이상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비중은 저는 많이 오른 주식이니까 최소한 적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비중이 사실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이게 또 테마가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 두 종목에 대해서 도와드렸고요. 새해 첫 개장을 앞두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개장은 오전 10시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두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확인해 보고 갈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면 갑진년의 첫 거래일이 열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네. 앞서 반도체, 신규주, 바이오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세 개 다 하고 싶은데 네. 하나만 하시라고 그래서 네. 예, 바로 반도체에서 좀 작년에 회자가 많이 됐고 아픈 네.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감 오시죠? 네. 예, 파도? 파도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역발상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법은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노려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성장성을 보자 이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꿈의 길그를 상상하거든요. 제가 머니투데이 나온 지가 딱 4년이 됐는데 그때 일성이 IT 버블 이후에 새롭게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그것이 바로 제 4차 산업혁명주의였죠. 다 아시겠지만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반도체에서 어떤 걸 노릴 것이냐. 아까 제가 셋국지에서 금년을 보시라고 그랬죠. 반도체 3C 시대가 온다고 해요. 하나는 칩넷, 또 하나는 CXL, 하나는 커스터마이즈드 칩입니다. 그게 고객 맞춤형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요즘 자꾸 이제 뭐 경영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파도가 그런 회사입니다. 파도는 반도체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팹리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 고객사별로 한 6개월 정도 시험을 거치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그 반도체 설계 그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 3분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진짜 여론의 문매도 맞았고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그런 아픈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악재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아까 제가 그램제 검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갇혀 있죠. 예, 그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가 이제 만드는 게 바로 SSD 컨트롤러인데요. 그것이 어디에 붙냐면 낸드에 붙어요. 그러면 이게 뭐 2분기, 3분기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게 바로 낸드가 재고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메타라든가 그런 데서 안 샀어요. 그러니까 ES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도 안 샀고요. 재고 처리가 바쁜데요. 근데 올해는 달라질 겁니다. 이 반도체 가이던스에 의하면요. 올해는 낸드 가격이 20% 정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동사도 그게 수혜주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갭 하락한 게 24,000원 그때 여기 분명 메웠고 그 다음 자리가 한 29,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보다 좀 매크로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차트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벌리시 하람이었고 강세 잉탱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육방향으로 열려 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 물론 실적이 당장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도는 뭐 여기서 적극 매수 추천도 아니고요. 관심 있으시고 그동안 좀 소위 말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제가 AS 겸 들고 나왔거든요. 꾸준히 눌림에서는 봐야 될 그 공부해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굳이 가격대를 제시해 드린다면 뭐 23,000원 정도의 매수는 무리 없겠고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자리 보실까요? 갭 하락 꼭 메우거든요. 29,000원짜리가 바로 갭 하락한 자리입니다. 29,000원까지 보시고 손절은 1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파도가 참 작년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악재가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어요. 분명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AS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주 볼 텐데요. 앞서 바이오 섹터 짚어주셨어요. 네. 거기서 또 가지고 오셨죠? 네, 바이오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보로네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만큼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가 이번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 가장 대표적인 주사가 보로네이입니다. 보로네이입니다. 제가 이 방송은 무료 방송에서 계속 4만 원 전후에서 바닥권이라고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 오늘도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1년에서 2년 정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기간을 무려 3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천여 종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5만 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000마리, 그러니까 전임상이 이제 동물 실험이죠. 이런 전임상 동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르네이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릭사에 이제 폐암 치료제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올릭사가 지난해 그 임상 1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1상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뇌질환 치료제 지금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 그리고 자가 면역 치료제, 이같이 다양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미국, 호주 등에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고를 때 또 가장 봐야 되는 것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그 빅파마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고를 때는 그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몇 개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건의 라이센스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3조 정도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특히 이 종목 수급을 보면은 최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죠.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보면은 20일 가까이 계속 하루도 안 빼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4만 원 전후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해드렸는데, 처음에 저 이야기 듣고 사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 한 30% 정도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면은 여기서 목표가 7만 원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손절 라인은 제가 보면 5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보로노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위원님의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역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어떤 네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세아베스텔 지주고요. 네. 25,000원에 네. 30%입니다. 네, 세아 베스틸 지주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네네. 이 종목 혹시 언제 좀 담으셨을까요? 이게 조금씩 사가지고서 네. 모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됐어요.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한 달 이상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차곡차곡 좀 모아 가셨고요. 지금 사실 최근에 종가가 이 매수가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좋은 정보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하여튼 목소리도 주무하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네. 목소리가 좀 중후하신데 역시 네. 중후한 우리 이미지처럼 세아베스틸 지주 25,000원에 안정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매수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 근처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업황은 싹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스테인리스의 그 수요가 결국 우리가 이제 중국 어떤 그 경기 회복을 봐야 되는데 이제 바닥은 쳤다고 보지만 그것이 그냥 익사이딩하게 이렇게 막 붐업된다고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아베스텔 지주는 일단 PER이요. 8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량주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BR은 0.45배. 그래서 청산 가치도 못 미치는 아주 우량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주식은 뭐냐면은 내가 사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게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가 이거 맨날 이 시중에서 나오는 테마주, 잡주, 시리즈, 뉴스 뜨는 것들 그 좋아하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어떤 그 패셔너블한 패러다임을 자꾸 보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이 성장주가 당분간 시세를 주도하면은 그래서 시크리칼, 경기 민감주,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이런 종목들은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어느 쪽에 가면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후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단기 중기로 나눠서 한번 가격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까요? 네네. 2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네. 예, 27,000원까지는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아주 네. 셀 경우에 좀 시간이 필요했지만 29,000원, 3만 원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네. 이제 그 내년 되면 또 패가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1월까지는 최소한 성장주가 시세 중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감안하셔서 그렇게 보시고 단 손절가는요. 한번 23,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면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먼저 번에 그 스페이스X 뭐 1,000억 원어치 뭐 계약하네 어쩌네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니 그거는 별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모양이죠. 아, 그래서 그때 이 차트 보실까요? 그걸 네. 반영한 게 제가 정확한 시점 모르겠는데 이때예요. 이게 재료의 소멸이에요. 소위 말해서 네. 우리가 이제 뼈다꼼볼리라고 그러는데요. 뭐 전문 용어로 기정사실에서 네. 재료의 소멸이기 때문에 된 거고 이것이 제가 아까 3만 원 근처 말씀드린 게 또 싼 고점이에요. 네, 싼 네. 고점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치고 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 경기 민감주는요. 뚜렷한 모멘텀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뭐 제가 나누어서 27,000원 또는 29,000원, 3만 원 이게 나누어서 제시해 드린 겁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전화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단기와 중기로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단기로 봤을 네네. 때는 27,000원까지, 중기로 봤을 때는 29,000원에서 3만 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문자 상담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송필호 위원님께 들어온 문자인데요. 226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뉴프렉스입니다. 매수가는 6,366원이고 비중은 25%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일 종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전략 앞으로 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누프레스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판 관련주죠. 연성 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데 특히 이 종목이 이제 SR 기기 관련주로 엮인 이유가 그거죠. 그 메타가 만드는 SR 기기에 이 회사가 만든 연성 기판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SR 기기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애플이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에 SR 기기 지금 50만 대를 지금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SR 기기 테마 관련주로 누프레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종목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란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온 것도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고 지금 애플 SR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제가 보면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고점 수준이 7,500원 정도에 한번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한번 구사하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고점 수준인 7,000원 정도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양에 대해서 좀 문자가 왔는데요. 조은정보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002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그리고 비중이 15%예요. 이게 작년에 마지막 거래일에 6% 가까이 좀 밀리면서 사실 10만 원에 거의 지금 걸쳐진 수준이거든요. 내일 당장에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참 주식은 냉정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금양 잊으시라. 예, 예. 네. 좀 아픈 말씀이지만 좀 배터리 아저씨가 좀 조사받고 잘못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 닭이 뭔지 계란이 뭔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완전 그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금양도 그와 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종목은 반등 나올 때 12, 3만 원대 매도가 나오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아쉽지만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 다른 종목에서 예 그렇게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악재성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12에서 13만 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49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라운텍 그리고 매수가는 1,650원, 비중은 30%입니다. 라운텍은 송필호 위원님께 좀 진단 부탁드려 볼게요.
이 종목도 아까 말한 SR 기계 관련주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니 올레드 관련주죠. 그러면서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꾸준히 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누플렉스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주가가 좀 크게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그거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미니 올리드 관련주인 이미지를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 이제 애플이 SR 기기 이제 출시한다니까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이 종목도 뭐 이제 지금은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죠. 근데 저도 이제 전고점 정도는 이제 보이는데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1차 목표가 13,000원 정도 보고 접근하신 전략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차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지막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유로메카입니다. 7134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9,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인데 이게 마지막 거래일에 또 시원하게 6% 상승 마감했거든요. 내일장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장이면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다만, 유로메카는 이제 그 로봇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장은 역시 두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분 잘 아시고 내연보호인데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38,000원에서 39,000원까지 열려 있네요. 여기를 많이 돌파한다 하더라도 43,000원대는 매물벽이 굉장히 커요. 이 매물벽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로 끌어간다면 내일은 제가 어떻게 될지 자신 못하는 거고, 네. 예, 하여튼 뭐 한 4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4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좀 알차게 전화부터 문자까지 상담 다 도와드렸고요. 방송 이후에 못다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부터 먼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난 연말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20%씩 3거래일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비법이 있답니다. 주식할 때 두 가지 좀 생각하세요. 하나는 크게 갈 종목, 뭐 대표적인 루닉 같은 종목이죠.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좀 계좌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20% 수익이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청룡의 해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와이셔츠도 셔츠도 파란색에다가 네. 여의주 빨간색. 여의주가 불교에서도 신통바통한 그런 구슬이라고 그래요. 소원을 이루어주고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좀 좋게 수익 낼 종목 제가 연휴 동안 게을르지 않고 발굴해 왔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 무방에 오셔서 뭐 지난번도 제가 성탄절 특집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황금 종목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송필호 위원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2024년에는 부자 됩시다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증권사를 한 30년 다녔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번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가 30년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가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는 반드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그 이야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많은 분들께서 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년 특집 투자정석 2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푸른 용의 해죠.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값진 일들만 가득하시고 또 수익도 계좌도 성공적으로 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좋은 정보 송필호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